촉승로 안에는 두 개의 편익과 여러 개의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전시에는 지휘소로 쓰인 까닭으로 남장대라는 편익이 걸려 있고 영남 제1형성이라는 편익도 걸려 있습니다. 형성이란 지세나 풍광이 뛰어나고 매우 아름답다는 말로 고려 중교의 문신인 이일로가 그의 문집 파안집에서 진양의 아름다운 산천은, 즉 진주의 아름다운 산천은 영남에서 제일이다 라고 기록한 것을 근래에 이르러 진주에 소재한 의곡사 주지이며 향토 서예가로 이름을 떨친 청남 오재봉의 글로 새겨졌다고 합니다. 촉승로 현판의 시는 임진왜란 이전의 시, 임진왜란 전란 중의 시, 또한 전란 이후에도 뛰어난 풍광을 찾은 시인 묵객들이 촉승로를 노래한 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상황이나 현실의 아픔을 묘사한 시, 전란 중 공을 세운 장수들을 칭송한 시들이라 하겠습니다. 그중 촉승로 남쪽 기둥에 붙여놓은 8줄의 주례는 조선 후기 최고의 문필가로 중국과 일본에까지 이름을 떨친 청천 신유안의 한 시인데 8줄의 시를 촉승로 남쪽 6개의 기둥에 나누어 놓으므로 좌우의 끝 기둥에는 2구절씩 나누어 놓았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가끔 접할 수 있는 한 시를 그냥 글씨로만 느끼기보다 한 시의 기본만이라도 이해해보면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지극히 짧은 식견이나마 알고 있는 한에서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 시에는 고채시와 건채시가 있고 고채시는 중국 당나라 이전의 시를 말하며 건채시는 당나라 이후에 지어진 시를 말합니다. 고채시는 형식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데 반해 건채시는 일정한 규칙과 엄격한 규범을 갖고 있습니다. 한 시에 있어 시행의 처음, 중간, 끝 따위에 같은 운을 규칙적으로 다는 아분이 있고 글자음 높낮이를 배열하는 평칙이 있으며 또한 가로의 글자 수와 세로의 줄수를 엄격히 지켜야 하며 두 줄씩 의미를 짝지우는 대구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채시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건채시의 엄격한 형식을 따르지 않는 시도 드물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시는 가로로 5글자이면 5원, 7글자이면 7원시라고 합니다. 또한 세로로는 4줄이면 절구라 하고 8줄이면 율시라고 합니다. 또한 10줄 이상의 배율이라는 규칙도 있습니다. 참고로 촉승로 기둥 주련 한시는 7은 율시가 되겠습니다. 한시에서 같은 음 또는 유사음을 되풀이하여 한시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규칙이 아분이라 하겠습니다. 5글자인 5원에서는 2, 4, 6, 8째줄, 7원에서는 1, 2, 4, 6, 8째줄의 끝자 발음이 같아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초성을 뺀 중성, 종성이 거의 같은 발음이어야 하는 것인데 이 시에서도 궁할궁, 불굴홍, 바람풍, 가운데 중과 같이 규칙을 갖춘 형식입니다. 촉승로 기둥 한시에도 흐를유, 물가주, 다랑루, 건심수, 논류와 같은 이런 규칙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한시를 해석할 때는 5원은 앞글부터 2자, 3자, 7원은 앞글부터 4자, 3자씩 해석하면 해석이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형식은 젊은이들이 리듬을 타며 엎조리는 랩의 형식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양성 외 수동류, 진양성 바깥엔 강물이 동쪽으로 흐르고 진양성은 진주성의 옛 이름입니다. 총죽, 박난, 노경주, 대나무 숲과 아름다운 난초는 물가에 푸르게 비추네. 총자는 뜰기 총자로 무득이로 난 대나무, 즉 대나무 숲을 말합니다. 지금도 강 건너편 강 따라 길쭉하게 조성된 남가랑 공원 일부에는 대나무 숲이 잘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천지, 보군, 삼장사, 이 세상에 충성 다한 삼장사가 있으니 삼장사는 진주성 2차 전투에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국한 창의사 김천일, 충청도 병마사 황진, 경상우도 병마사 최경인을 말합니다. 강산유객 일고루, 강산은 손을 머물게 하는 높은 누각 있구나. 가병 일조 잠교무, 따뜻한 날 병풍치고 노래하니 잠자던 교령이 춤추고, 교자는 교령교자이고 잠교는 때를 못 만나 뜻을 이루지 못한 영웅을 말합니다. 금막상침 숭노수, 병령막사에 설이 내리니 졸던 가마우치 걱정스럽다. 잘쑥 해오라기로 건심수입니다. 남망 두변 무정기, 남쪽 북치실성 바라보니 전쟁 기운은 없고 장단 가고 반춘유, 장군단의 피리 북소리, 봄을 맞아 논인단에
이 시는 작가 신유한이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100여 년이 지난 쯤에 진주성의 풍광과 지나간 세월의 예달픈 심정을 읊은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촉성문은 진주성 내성의 동쪽문입니다. 진주시는 촉성문 앞 외성 자리를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940억 원을 들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한국에 아직 남아있는 옛날 성곽들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성을 낮게 쌓았을까 하고 조금 더 높게 쌓았으면 하는 아쉬움과 의구심을 가지곤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까닭이나 사정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았는데, 우선 조선시대 수도 한양도성을 보면은 성벽의 높이는 소실된 높은 구간은 10m가 넘는 구간도 있었지만 낮은 구간은 5m 남짓이고 해자조차 없었기 때문에 전시의 방어를 기대하긴 어려운 사정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이 한양까지 쳐들어오면은 한양을 버리고 도주해야만 했고, 지형적으로 방어에 유리한 인근 산성으로 몸을 피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도성은 전쟁이라 내란 방어용인 실질적 시설이라기보다 왕권의 상징 또는 평온을 기원하고자 했던 의미가 더 크다고 하였다 합니다. 한국의 낮은 성 높이에 관해서는 높은 성을 쌓기에는 여력이 부족한 이유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또한 15세기 이후 출현한 화포로 인해 성벽이 높으면 오히려 화포의 표적이 될 수가 있고, 화포를 맞으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 비례하여 치명상을 입어 복구하기 힘든 반면, 성벽의 높이가 낮으면 화포를 맞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데미지를 입어 성을 지키기에는 유리한 장점도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진주성 전투는 1차 전투와 2차 전투가 있습니다. 1차 전투는 1592년 음력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7일 동안 벌어진 전투이며, 김시민 장군이 지휘하는 3,800명의 진주성 수송군이 외장 나가오카 다다오키가 거느린 2만여 명의 왜군을 크게 물리친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김시민 장군의 진주성 1차 전투를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과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과 더불어 임진왜란 3대 대첩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대첩이란 큰데 이길 첩, 크게 이긴 전투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593년 음력 6월 22일에서 6월 29일까지 7일 동안 벌어진 전투가 통한의 전투, 진주성 2차 전투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차 진주성 전투 다음 해인 1593년 6월 가토 기요마사를 비롯한 일본의 장수들에게 복수전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숫자는 9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 이는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점령지를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병력만 남기고 지상의 모든 가용 전력을 모두 모아온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조선은 상당수의 무장들이 구원을 포기하였고, 명나라 장수들 역시 만주로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은 것에는 전략상 성공하였다고 판단하고, 진주 목사 서예원과 판관 성수경 장군이 명나라 부총병 왕필적을 필사적으로 설득하였지만, 오히려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이 명백하니 진주를 방어하지 말 것을 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조선군의 분위기 역시 진주성을 지킬 수 없으니 후퇴해서 병력만이라도 보존해야 한다와 설령 못 지킨다 하여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가 충돌하였습니다. 도원수 권율도 의병장 곽재우도 진주성을 지킬 수 없다고 하여 진주성 구원을 포기하였고, 더불어 전쟁이 발생하면 역병도 따라 창궐한다는 속설도 어김없이 들어맞아 진주성 전투에서 거의 지휘를 총괄하며 고군분투하였던 경상우도 순찰사 학봉 김성일도 병사하여 조선군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오로지 진주성을 지켜야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많은 장수와 의병들이 사지에서 몰려들었고, 또한 진주성 1차 전투의 승전으로 인해 영남 지역의 백성들 및 인근의 백성들 사이에는 일본군으로부터 도망치기는 어렵고, 차라리 진주성은 경고해서 함락되지 않는다라는 소문과 어차피 그들의 느린 피난 속도로는 일본군의 만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피난처로 진주성을 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진주성을 지키겠다는 조선의 장수들 역시 진주성을 지키는 것이 전라도를 지키는 길목이라서라는 명분보다 진주성으로 몰려온 많은 백성들을 참아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6월 28일 불행히도 큰 비가 내려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충청병사 황진은 왜군의 탄환에 맞아 전사하였고 성안의 군관민들은 동분서주하며 성을 끝까지 지키려 하였습니다. 김해 부사 이종인을 비롯한 군사들은 왜군이 성안에 들어오자 백병전을 펼쳤고 주민들도 시가전을 펼쳤으나 이튿날 결국은 성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성이 함락되자 왜군은 성안에 남은 군관민 약 6만 명을 곡간 창고에 몰아넣고 모두 불태워 학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축도 모두 도살하였습니다. 6월 29일에는 전사한 황진을 대신해서 목사 서예원이 경비대장을 맡았으나 겁을 먹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자 경상 우병사 최경리가 직을 파하고 장윤에게 그 직을 맡겼으나 장윤도 탄환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오후에 비가 내려 동문의 성이 무너지자 일본군은 노도와 같이 밀려왔는데 활과 화살로 대응하지 못하였으므로 창과 칼로 육박전이 일어나게 되고 김해부사 이종인도 일본군의 탄환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의병장 김천일도 진주 촉성로로 모여 항전을 하다가 아들과 함께 끌어안고 남강에 몸을 던져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이때 최경리와 여러 장수도 남강에 투신하여 죽게 되고 이때 의기 농계도 촉성로에서 적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하였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농계 이름 앞에는 의암이라는 호가 따르는데 농계는 최경리가 남강에 투신하자 농계는 촉성루에서 벌어진 외장들의 연회에 참석하여 외장을 남강의 바위로 유인해 10손가락 모두의 가락지를 낀 채 외장을 끌어안고 남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후 농계의 의로운 행동을 기리기 위해 지방의 양반들과 백성들이 이 바위를 의암이라고 하고 1629년 인조 7년 정대룡이 바위벽에 의암이라는 글씨를 새겼고 의암의 강쪽 절벽에는 일대 장강 천추의 열이라고 새겨 충의를 기리고자 하였습니다. 흔히 농계는 진주성을 함락시킨 외장을 끌어안고 함께 진주 남강에 투신하여 전공을 세운 의로운 기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이후 현재까지 농계의 출생이나 성장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이설이 제시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농계는 전라도 장수 출신 양반 가문 출신으로 성원 주씨이며 최경리의 후처라는 주장이 정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